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서울의 매매가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가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확고히 했다고 하죠. 매매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추후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했고, 전세가는 재건축 이주 수요 및 자사고 취소와 방학 시즌이 겹치며 대치, 목동 등으로 학군 수요가 몰리며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가 상승이 얼마나 되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번 주 송파구 0.35% 상승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0.08% 올라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죠. 하지만 부동산 124는 현지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거래 가능한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호가만 높이 들어도 얼마든지 상승한 지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로 통계되는 한국감정원의 지표를 보니 송파는 0.04%, 서울은 0.02% 올랐는데요. 현재는 가격은 상승했지만 거래는 줄어 추격 매수가 붙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가가 낮은 매물은 담합으로 모두 허위 매물로 신고해서 내려버리는 송파구의 경우 무려 9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제 거래보다 호가 상승만 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시세를 부동산 114나 KB 지표를 통해 부풀려서 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최근 소폭의 집값 상승으로 매도자들은 고가로 집을 매수해줄 어리숙한 사람들을 기다리며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인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자들은 현재 호가에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상승했다는 기묘한 지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오른 가격은 이전 강남 3구 상승세의 비밀 영상에서 말했던 매매사업자 전세스와핑, 신탁사 명의 이전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한 것은 물론 각종 업계약도 성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매수자들의 경우 업계약을 하면 추후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양도세 절감이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도자들에게 업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 작년에도 전년 대비 부동산 불법 거래는 32% 증가했고,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만큼 올해 역시 성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상승기 때는 매도자가 유리한 시장이라 불법 거래 중 매도자의 양도세 탈세를 위한 다운 계약 비중이 높았다면, 지난 7월 22일 기준 80.2의 매수 우위 지수로 매수자가 유리한 시장이 형성된 지금은 매도자들의 매물을 팔기 위한 방법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업계약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더더욱 업계약 정황이 의심되며, 이외에도 이런 호가 올리기와 몇몇 상승이사 호도에 넘어간 실수요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자전거래 의혹도 강하게 드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9.13 이전 가장 비싼 실거래가가 19억 3천이었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던 올해 2월에는 20억 3천에 거래되었죠. 그리고 이후 아직도 20억이 넘는 거래가 없습니다. 또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21제곱미터의 경우도 작년 8월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8억 이하였는데요. 갑자기 올해 1월에는 시세보다 1억 정도 높은 18억 4천의 거래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호가에 비해 이유 없이 높은 실거래가는 자전거래의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자전거래가 아닐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이외에도 매매거래로 물려주면서 추후 양도세 절감까지 미리 생각해 고가로 분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에 대해 기저효과 및 공급 감소로 올랐다고도 하는데요. 기저효과로 올랐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기준점을 집값이 가장 상승한 2018년 9월쯤으로 잡아서 말하기 때문이며, 폭등세가 시작되었던 2014년에서 5년쯤이랑 비교해보면 아직도 빠져야 할 거품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자기들 유리할 대로만 해석한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예전엔 3기 신도시 등 지방에 개발해봤자 서울은 끄떡없다고 하며 특히 강남은 굳건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지방을 개발해서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야 집값이 안정되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부족으로 역효과가 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말했듯 2007년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공급 계획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공급 감소라고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수익도 나지 않는 만큼 거품이 낀 재건축 아파트가 하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인근에 신축도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신축 메리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있지도 않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며 추후 재건축의 가치와 신축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들을 내놓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과 신축의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 그때는 어떤 호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 매수 심리가 완전히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투기꾼들과 건설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 부동산들이 마지막으로 한몫 벌어보기 위해 선동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올해 7월 29일에 발표된 국토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 가구들 중 현재 상황을 부동산 상승 전반기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정도로 호도가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하락 전반기로 예측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으며 절대 이런 호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 분양으로 인해 청약시장의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 입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권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 차익을 줄여 투기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채권에 의해 총 분양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 주택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일 추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바로 지금처럼 고가로 분양이 가능해 건설사들도 이익을 남기기 좋습니다. 즉 자기들이 가져가던 로또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이들도 못 가져가게 하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게 막는 수작을 건설사들이 부리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전 위례 등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걸린 아파트들을 로또 분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청약시장 과열을 만들던 언론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네요. 두 번째로 전세가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가 상승의 이유는 반포 주공 등의 이주 수요 증가와 방학 시즌에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겹치면서 생긴 강남, 목동 등의 학군 수요 증가, 마지막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상승한 서울의 17개 구가 모두 이주 수요 및 학군 수요 때문에 상승했을까요? 지금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부추기는 언론사에서는 죽어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있죠. 매매냐 전세냐로 고민하던 수요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전세가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이 집을 사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매매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 전세로 많이 이동하는 것이며 하반기에는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 마포, 강북, 서대문 등에 대량 공급이 들어오면서 전세가는 쉽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매매가 상승세는 여러 가지 편법과 언론사들의 호도에 의한 것일 뿐 오를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으며 전세가 역시 매수 심리 저조로 인해 전세 수요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락세가 몇십 주씩 이어질 때는 하락폭이 좀만 줄거나 보합세가 오면 반등세의 조짐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제 고작 몇 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고공행진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건설사의 하수인인 몇몇 언론사들 때문에 실수요들만 피해를 입었을 뿐인 거죠.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할 때 대출 규제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세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격 대비 수익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투기 메리트가 없는 점 등을 언론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면 하네요.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내 집 마련하자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언론도 있는데요. 이번 국토정책 브리핑에서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의 매매 가격은 연간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언론들의 마지막 발악에 넘어가서 손해 입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락할 만한 요소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몇몇 세력들에 의해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뿐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일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승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